네, 미국 증시는 FOMC 그 이후를 계속해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녹여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들 6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성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테슬라도 11월 유럽 판매가 부진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국내 현대차와 기아 역시 11월 유럽 판매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라는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이제 보조금 지급에 확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적으로는 롯데그룹 보겠습니다. 이 자회사의 이 헬스케어 쪽이 있는데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정수진 캐스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닝뉴스입니다. 금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닝더스다이가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 1000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1월 유럽 판매량이 작년보다 10.5% 감소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조명가게가 인기를 끌면서 원작 웹툰도 함께 상승세입니다. 미국 정부가 SK 하이닉스에게 6,600억 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신성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롯데 헬스케어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중국의 닝더스다이가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 1000곳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터리 교체와 가정용 충전, 공공충전이 2030년까지 3대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적으로 교체소 10,0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은 수십 분에서 몇 시간이 소요되는데 배터리를 교체하면 100초 정도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데요. 또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는 구매 비용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닝더스다이의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될 텐데요.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원익 P&E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1월 유럽 시장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78,744대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판매량은 작년 동월보다 12.5%, 기아는 8.4% 감소했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시장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유럽 시장 수요 부진의 늪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와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 호조가 뚜렷하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혼다와 닛산 합병 소식에 반사이익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인 조명가게가 인기를 끌면서 원작 웹툰까지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9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가 조명가게를 처음 공개한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원작 웹툰 조회수는 방영 전보다 187배나 늘었고 매출은 159배 늘어났습니다. 강풀 작가의 원작 웹툰은 2011년 연재됐는데 최근에 OTT 시리즈로 공개됐습니다. 배우 주지훈과 박보영, 김민아 등이 출연했는데요. 아울러 강풀 작가의 또 다른 웹툰인 무빙의 조회수와 매출까지 각각 2배에서 3배 함께 증가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로는 Y랩과 미스터블루, 대원미디어와 네이버, 핑거스터리, DNC 미디어 그리고 카카오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웹툰 관련주들은 최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명가게의 힘을 받아서 주가에도 빛이 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게 6,600억 원의 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SK 하이닉스의 새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와 함께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최종 계약 금액은 지난 8월에 체결한 예비 계약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의 5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사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또 9월 19일 14만 4,700원 선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던 주가는 마이크론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종가는 17만 5천 원 선에 형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장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유행주의보는 5달 만에 발령됩니다. 지난번에는 2022년에 9월에 발령됐다가 22개월 만인 올해 7월에 해제됐었는데요.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 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서 매우 충분한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감 백신 관련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JW 중해제약의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JW 중해제약의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 30%가량 낮아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5년여 만에 자사주 취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주가 부양 외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 헬스케어 종목에 편입된 점 역시 자사주 매입으로 한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신성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던 롯데 헬스케어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100% 자회사인 롯데헬스케어의 법인 청산과 관련해서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건강관리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2022년 4월 설립한 롯데헬스케어는 작년 9월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인 캐즈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립 2년 차인 지난해 매출이 8억 3천만 원, 영업손실은 228억 9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롯데지주는 지난달 26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4대 신성장 사업 중에서 헬스케어 부문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사업성 검토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밸류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